안녕하세요. 세상에 궁금한 것을 알려주는 달려줄게입니다. 오늘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두 이웃 국가 태국과 캄보디아를 오랫동안 얽매고 있는 국경 분쟁의 근본적인 이유부터 2025년 7월 현재 전투 양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분쟁은 단순한 영토 다툼을 넘어 양국의 깊은 역사적 상처와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이 얽혀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의 뿌리는 오랜 역사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3세기 이전 동남아 패권국이었던 크메르 제국은 태국의 전신인 수코타이와 아유타야 왕국의 등장으로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1431년 아유타야군에 의해 앙코르가 함락되면서 크메르 제국은 사실상 붕괴했고 이후 캄보디아는 베트남과 태국 사이에서 침탈당하는 동래북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인들에게 황금기의 종말이자 굴욕의 시작으로 각인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반태국 감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근대기에 접어들어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1904년 프랑스와 시암 현재의 태국 간에 체결된 조약은 국경선의 모호성을 남겼습니다. 특히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은 프랑스 관리들이 지도를 잘못 작성하여 캄보디아 영토로 표기되었고 당시 태국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훗날 소유권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953년 캄보디아 독립 후 이 사원 일대 영유권 분쟁이 본격화되었고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1962년과 2013년 판결에서 사원의 주권이 캄보디아에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사원 주변 지역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며 사원의 진입로가 태국 측에 있다는 지리적 모호성 또한 갈등을 지속시키는 요인입니다. 양국 모두 민족주의적 정서를 이용해 긴장을 부추기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자신들의 문명적 유산이 태국에 의해 왜곡되거나 훼손되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태국은 이를 일축하거나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하려 합니다. 태국은 캄보디아보다 훨씬 부유하며 태국에는 120만 명 이상의 캄보디아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태국 자본은 캄보디아 국경 도시의 카지노, 호텔, 송전망 사업을 장악하고 있어 캄보디아 내부의 반태국 감정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2025년 들어 국경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2월 13일 태국 군인들이 분쟁 지역인 프라사타 무언톰 사원에서 캄보디아 관광객들이 캄보디아 국가를 부르는 것을 막아 긴장을 유발했습니다. 2025년 5월 28일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3국 접경 지역인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총복 근처에서 짧은 군사 충돌이 발생하여 캄보디아군 병사 1명이 사망했습니다. 양국은 서로에게 교전 유발 책임을 돌렸습니다. 5월 29일 군부 간 회담이 있었고 6월 5일 양자회담이 열렸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제안을 거부하고 국경의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캄보디아 민간인의 태국 영토 침범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캄보디아는 6월 17일 태국산 과일과 드라마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15일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와디 캄보디아 상원의장 훈센과 비공식 통화를 했고 훈센이 6월 18일 이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여 태국 국내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통화에서 태국군을 경쟁 파벌로 묘사하며 군부에 대한 통제력 부족을 시사한 것이 논란이 되었고 태국 증권거래소 지수가 급락하며 연립 파트너가 연정에서 탈퇴하는 등 리더십 위기를 겪었습니다. 결국 패통탄 총리는 이 일로 국가부패방지위원회 NACC의 예비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심지어 직무정지 사퇴까지 맞았습니다. 6월 7일 태국 국방부가 국경관리 권한을 태국 왕립 육군에 위임하면서 국경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6월 21일 태국 군부가 반끄루악군의 청사이타쿠 검문소를 무기한 폐쇄했고 캄보디아는 다음 날인 6월 22일 맞대응으로 반주프 코키 검문소와 총춘 검문소를 폐쇄했습니다. 6월 22일 자정부터 캄보디아는 태국으로부터의 모든 연료 및 가스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는 국경도시 포이펫에서 태국과 연결된 전력망을 차단하고 베트남산 전기로 대체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6월 23일 태국 총리 패통탄은 국제범죄 대응회의 후 캄보디아를 그러한 범죄의 주요 원천으로 지목하며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는 7개 주 전체에 대한 엄격한 국경 통제를 시행하고 시엠립 앙코르 국제공항 항공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국가기관 전반의 대응 조치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6월 20일 태국 외무부의 대사 소환 가능성 보도에 이어 7월 24일에는 지뢰 폭발로 태국 군인들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태국 정부가 주태국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하고 자국 대사를 소환하며 외교관계를 격화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사고 장소가 캄보디아 영토이며 태국군이 합의를 어기고 침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7월 16일과 23일에 지뢰가 터져 태국 군인들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태국은 캄보디아가 새로운 지뢰를 매설했다고 비난했습니다.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국 군대는 프레아 비헤아 사원 일대에서 이틀째 포격전을 지속했으며 태국군은 F-16 전투기를 동원하고 캄보디아군은 다연장 로켓 발사기와 포병을 사용하는 등 중화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이 충돌로 태국 민간인 20명 이상 사망, 캄보디아 민간인 1명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태국은 국경지역에서 10만 명 이상을 대피시켰습니다. 현재 상황은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태국은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양자 협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총리는 양국 지도자들에게 즉각적인 휴전을 호소했으며 캄보디아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태국은 캄보디아에 비해 병력은 약 3배, 국방 예산은 4배 이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공군력은 F-16 전투기 등을 보유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전무합니다. 해군력 또한 태국이 압도적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캄보디아가 군사적 충돌 시 매우 불리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의 군사력을 잠깐 비교해 보면 총병력은 태국 육군 24만 5천 명을 포함하여 총 36만 명 이상, 캄보디아는 12만 4,300명으로 태국은 캄보디아 병력의 약 3배에 달합니다. 국방 예산은 태국 2024년 기준 57억 3천만 달러, 캄보디아 2024년 기준 13억 달러. 태국은 캄보디아보다 약 4배 이상의 많은 예산을 사용합니다. 육군 장비입니다. 태국 전차 약 400대, 장갑차 1200여 대, 야포 약 2600문 보유, 캄보디아 전차 약 200여 대, 야포 약 480문 보유. 태국군이 캄보디아군보다 상당히 앞섭니다. 캄보디아군의 주력 전차는 매우 낡은 러시아의 T55 계열인 반면 태국은 그보다 나은 상태로 주력 전차로는 미국산 M60, 우크라이나산 T84, 중국산 VT4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군 전력입니다. 태국,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 전투기 28대, 스웨덴 사부의 JAS-39 그리펜 전투기 11대 등 전투 가능한 군용기 112대와 수십 대의 헬기를 보유하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캄보디아, 전투기가 아예 없으며 다목적 헬기 16대가 공군 전력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격차로 태국은 캄보디아 영토 내 지상 방공 전력만 주의하면 캄보디아를 일방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해군 전력입니다. 태국 경항공모함 1척, 호위함 7척, 초기함 초계정 등 68척과 병력 약 7만 명, 캄보디아 초계정 등 13척과 병력 약 2,800명으로 태국에 비해 초라한 수준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캄보디아의 군사력을 압도하는 수준이어서 향후 전투가 지속되면 될수록 캄보디아에 굉장히 불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태국에서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이 이끄는 현 정부와 군부 간의 관계가 소원하며 총리의 통화 유출 파문으로 정부의 지도력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태국 군부가 사실상 국경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군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확전 여부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양국 지도자들은 국경 분쟁을 정치적 생존과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외부의 적 만들기를 통해 내부 결속을 유도하는 방식은 갈등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양국 국민 사이에는 오랜 피해 의식과 반감, 온라인 혐오전까지 이어지는 깊은 감정의 골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맹목적인 민족주의를 벗어나 공동 역사를 공부하고 오해를 풀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문화협업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민족 감정의 불꽃이 권력 유지의 도구가 되고 있어 갈등은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할 즈음 최신 뉴스를 추가하여 알려드립니다. 26일 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태국, 캄보디아 양국 정상과 각각 통화하고 양측이 즉각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전투를 멈추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으며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중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훈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이미 말레이시아 총리를 통해 조건 없는 휴전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태국은 처음엔 캄보디아의 선제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후 조건 없는 양자 대화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아시죠? 지금까지 알려줄게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